일단 오늘 시장부터 어떻게 보셨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특별히 그 팀장님께서 오늘 시장 한마디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번에 대표님께서 오늘 상승 하락 업종 좀 바로 보면서 이야기 풀어갈까 하는데 괜찮으시죠? 네, 가시죠. 예. 언제부턴가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면 김민수 대표님 눈치를 제가 많이 봐가지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팀장님께서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이 좋았습니다. 너무. 뭐가요? 뭐가요? 좋은 일 있으셨어요? 아 예. 그 상승 종목 수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거래소에서 코스피가 그러니까 820개가 오르고 예. 100개가 안 되는 종목이 떨어졌는데 맞습니다. 예. 또 지수는 약보합권이요. 약보합이었고. 지금까지에 있었던 현상들과는 또 정반대의 네. 하루였죠. 그리고 코스닥은 뭐 하락하는 종목 수가 157개 였고 상승하는 종목 수가 1555. 네. 예. 지수 8% 상승. 언제 나오나 행여나 언제 나오나 했는데 이제 그게 드디어 오늘 좀 나와서 뭐 이걸로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그동안 기다리셨던 분들, 좀 소외되어 있으셨던 분들, 왜냐하면 지금 올라서 지금 920.57포인트 정도 되네요. 네. 코스닥이 2000 스탁이었나요? 원래 우리가 연초에 3000 스탁이었나요?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3000 스탁이었죠. 예. 그러면 3000 스탁이면 뭐 더블로 더 올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일단 1000포인트라도 먼저 빨리 좀 회복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이 상승이 오늘 하루로 그치지 않고 좀 더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가 많이 하락하는 건 아니잖아요. 좀 코스피는 약간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래도 좀 숨 좀 쉬자, 좀 숨 좀 쉬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키 맞추기 1000포인트 이상으로 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코스피 반도체 더 보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있습니까 사실은 그죠? 그래서 좀 이런 키 맞추기가 나온 부분은 특히나 제약, 바이오, 2차 전지, 에너지 등등 골고루 오늘 상승했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좀 하루는 좀 괜찮았던 하루 아닌가. 저도 조금 그래서 좀 홀가분했던 것 같고 오늘 걸어오는 길이 광화문역에서 항상 이제 무슨 도살장 또 가서 무슨 말 하나? 아니 또 반도체 이야기해야 되나 몇 달 동안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다양한 섹터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죠. 또 너무 의미 부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오늘 보면서 또 이거 좋다라고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코스닥이 이렇게 급등을 하던 중간에 오후 들어서 코스피 대장주들이 낙폭을 좀 줄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코스닥 탄력이 꺾이지 않는다. 안 줄어들었죠. 이거 괜찮다. 안 줄어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도 코스닥 쪽으로 이렇게 자금이 몰리면서 지수가 급등하는데 코스피 대장주들도 낙폭을 줄인다. 양쪽으로 다 해석을 했을 때도 좀 기분이 나쁘지 않았던 좋았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고 대표님께서 오늘 시장 또 업종별로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오늘 거의 코스닥이 주역이 되면서 움직였었던 모습들인데 아마 한 800선 초반까지도 한번 열어놨던 상황들인데 거기서 이제 바로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시장에 한숨은 돌리는 모습들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외국인들이 리밸런싱이 아직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내일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물량 나오는 거 확인하고 빈집인 코스닥 쪽으로 훅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빠르게 안정을 받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일단 지금이 코스닥의 체력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또 강하게 돌아서면서 그 다음날까지 움직였을 때가 성장펀드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을 때가 있어요. 그만큼 시장은 약간 모멘텀을 기다리면서 7월 초에 나오는 또 행사, 정부의 행사 관련된 쪽에서 기대감을 또 같이 맞물리면서 이어진다고 보는데 코스닥의 특징은 체력이 되는 게 아니죠. 이런 수급과 또 많이 빠졌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빈집 효과에 따라서 다 움직이는 과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모르겠습니다. 추세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그런 정부의 입김이나 정부의 강한 정책적인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지난번 성장펀드 관련된 쪽에서 한번 훅 들어왔다가 약간 또 맞아요. 모멘텀 사라지는 과정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저점에서 한번 강하게 반등했었을 때 지금 보니까 상승률로는 코스닥이 역대 5위, 6위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게 되면 그 다음날 상승했던 확률이 9회, 하락했던 확률이 5회 이렇게 나오는데 상승했던 확률이 더 높네요. 그래도 보니까. 그래서 이어가게 되면 일단 하락의 역순으로 본다 그러면 950선에서 뭐 1000선 비슷하게도 한번 들어올 수는 있겠는데 네. 어떤 그 기조가 살아나서 뭔가 너무 여기가 심했다. 솔직히 너무했잖아요. 예, 종목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모습들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코스닥만 볼 게 아니라 코스닥 쪽보다도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체력은 되는데 같이 많이 밀렸던 게 조선방산 원자력 전력설비 네. 이런 쪽들도 오늘 그래도 자리 잡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먼저 신경을 쓴다 그러면 그쪽들도 좀 같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돌아가는 건 맞다고 보는데 추세적으로 V자 반등으로 계속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뭐 내일까지 한번 또 강하다 그러면은 또 일단 내 나름대로의 계좌의 리밸런싱도 좀 필요하지 않나. 외국인들만 리밸런싱하는 게 아니고 나도 리밸런싱 해야겠다. 이런 관점 쪽에서 또 챙길 거 챙기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뭐 상승업종, 하락업종은 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쩔어 있었던 네.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섹터들이 다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서 대표적인 코스닥의 뭐 바이오 그리고 또 2차전지 2차전지 움직이니까 ESS까지 움직이죠. 바이오가 움직이니까 의료 AI까지 움직이고 그렇죠.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 쪽들은 이번에 정부의 메가테크 메가 투자, 프로젝트. 예, 메가 이름도 안, 메가 프로젝트 관련된 쪽에서 모멘텀이 나오다 보니까 같이 강하게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번에 호남 또 서해안 전력벨트 관련된 쪽에 연결되다 보니까 그쪽만 생각하시는데 신재생뿐만 아니라 원자력이나 다른 뭐 LNG 쪽과 관련된 쪽들도 다 같이 모든 에너지가 필요하겠다는 쪽에서 많이 빠진 종목들이 좀 강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중소형 건설사들도 그쪽이면 우리도 건설을 좀 해야지라는 쪽에서 같이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요즘에 수급 쪽에서 가장 많이 잡혔던 섹터 중에 하나가 임의옥 쪽입니다. 이런 쪽들이 또 한번 레벨을 딱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코스닥의 또 하나의 어떤 주역이 됐다라는 쪽들도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했던 쪽들은 계속 이제 외국인들 리밸런싱 들어오고 있는 반도체 쪽 역시나 무겁고 있고요. 백화점 차익 매물 나오고 보험도 뭐 반도체 삼성생명과 연관된 쪽이다 보니까 그런 쪽들 약간 약했다라는 쪽으로 시총 상위주는 좀 부진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상승하는 업종들이야 뭐 개별적인 모멘텀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오후에 있었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런 모멘텀들이 계속 오면서 여기에 대한 급등 흐름도 함께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이것들도 하나하나 좀 살펴보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거 대장주 쪽으로 하나만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반도체 소부장이나 중소형주 쪽 모멘텀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램 가격 담합 관련해서 뉴스가 있었고 이게 얼마나 영향을 줄까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전략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긴 해야 될 텐데 이거는 두 분께 모두 여쭤보긴 하겠습니다. 대표님은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팀장님 이거 뉴스 중요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이 뉴스가 저는 뭐 크게 임팩트가 그러니까 항상 이제 주가가 좀 민감도가 덜할 때는 네. 사실은 이런 뉴스들도 큰 뉴스가 아니면 그냥 이제 지나가는 케이스가 많은데 시장이 조금 뭐 예민할 때, 네. 그러니까 예민한다는 이야기는 밸류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아직.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시겠지만 이렇게 주가가 올랐어도 지금 뭐 7배, 8배 네. 네,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밸류가 비싸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가 비싸지 않지만 다만 이제 주가가 조금 올라오는 속도가 약간 네.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많은 자리죠 사실은. 그리고 요즘 워낙 이제 좀 쏠림이 좀 강했었던 그런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뭔가 그 자극적인 뉴스가 나오면 거기에 놀라는 분들이 이제 계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슈는
약간 B2C 향 관련된 물량들이 가능성이 높거든요. B2B 쪽이 아니라. 네. 그래서 B2C 쪽이라고 하면 저는 크게 걱정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애플도 뭐 가격 인상 이야기 나오면서 뭐죠? 애플의 그 자기들의 자체 디바이스들 가격 인상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지금까지는 스스로 좀 떠안아서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안 시키고 잘 버텨왔으나 더 이상은 나는 못 참겠어요 라고 하면서 뭐 도와달라는 것처럼 누구한테 그거를 도와달라고 하소연하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뭐 밖에서 보기에는 아마 미국 정부한테 뭔가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메모리 포지션에서 어쨌든 우리나라 2개 기업이 큰 포지션이 있으니까 쟤들 너무 한 거 아니야 라는 것 같은데 그 또한 B2C 관련된 제품들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메인은 B2B 향으로 지금 뭐 생각보다 얼마만큼 더 앞으로 더 수요가 일어날지 모르겠다라는 그쪽인 거고 사실 B2C 쪽은 이거 뭐 만약에 올라가면 저는 안 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애플의 가격이 올리면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안 살 수 있겠죠. 네, 안 살 수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러면 반도체에 지금 올라오는 이 실적의 기울기 자체가 엄청나게 무너질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앞에서 저희가 일부에서도 얘기했던 게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산 이유가 애플의 가격 때문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본질적인 모멘텀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는 스토리가 훼손이 돼야 이 주가가 이제 중기적으로 상승 사이클을 마무리하고 꺾이는 거지. 요거는 뭐 잠깐 지나가는 정도에 그래서 안 팔리면 수요 파괴되겠죠. 예. 물론 거기에 약간의 이제 뭐 숫자가 줄어드는 부분은 있겠으나 그게 이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기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 지금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는 그런 부분들은 약하다 보니까 뭐 저는 단기적인 요인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이번에 지금 담합 이야기 나온 이런 부분들도 제가 요 기사에서 체크한 부분들을 보면 이게 관련된 부분들도 B2B 향은 아니고 저는 B2C 쪽 영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안 그래도 서로 달라고 지금 뭐 없어서 지금 돈 더 주고 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뭐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또 B2C 관련된 부분에 불만이 있는 저쪽 때문에 이쪽까지 가격이 튀니까 부분의 영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또한 지금 이 반도체 메모리 사이클을 추세적으로 뭐 이거를 꺾어버릴 그런 요인은 아니다 보니까 요 뉴스가 사실은 왔는데 오늘 컸다며 임팩트가 아까 앵커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셨던 장중에 낙폭을 줄이더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SK하이닉스는 거의 보합까지 아랫꼬리를 달면서 회복을 했거든요. 뭐 저는 이게 만약에 아주 SK하이닉스나 이런 기업들한테 임팩트가 있던 내용이었으면 아랫꼬리는커녕 음봉을 더 길게 밀었어야 되는 요인이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뭐 요거도 그냥 뭐 단기적인 이슈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담합 이슈 관련해서는 혹시 대표님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내용 정리할까요? 일단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저희만 피소가 당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모두 다 피소를 당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내용은 6월 25일 날 했는데 왜 이제 나올까요? 네, 뭔가 약간 시장에서 위축되어 있을 때 한 번 더 누르려는 의도는 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그래도 집단소송 쪽에서 가장 열린 쪽이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일단 지금 관련된 내용들로 보게 되면은 HBM으로 어떤 조율된 전환을 핑계로 그만큼 D램이나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 4년 동안 한 700% 폭등시켰다. 4년이 아니라 가장 빠르게 올라온 게 정확하게 보게 되면 2년인데 작년부터 올라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애플의 제품 가격 인상의 원인이 됨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거 누가 시켰을까요?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내용들은 뒤로 하겠는데 뒷배가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쪽에서 나오는데 일단 지금같이 D램 관련된 쪽에서 가격 담합에 대한 얘기가 2000년대부터 벌써 한 서너 차례 있었습니다. 소송들이. 그런데 모두 다 일단 그 한때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때는 벌금 부과받고 담합 패턴이라고 해서 형사 기소도 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2, 3년 뒤에 최종적으로는
다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었죠. 그런 쪽에서 2010년대도 거의 비슷한 케이스 소송은 무혐의 됐고요. 2022년도 최근에 판결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고 뭐 잘못을 되게 크게 한 것 같네요. 피고라고 쓰다 보니까 예, 제조사의 행동은 자유시장에서 합법적인 이윤 추구 행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니까 즉 지나봤더니 애플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억울하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나온 케이스도 그렇죠. 애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번에 우리 제품 가격 올린다. 근데 메모리 가격들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거를 반영하면서 오른다. 자세히 봤더니 메모리 가격들이 한때 3달러 그 업황 안 좋을 때 3달러 때 착취하다가 지금 50달러 때까지 올리면서 총 가격은 250달러를 올리네요. 네. 참 어디다 핑계를 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에서 결국에는 업체 간의 가격 정보를 교환해서 교환해서 그에 따라서 가격을 올렸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과거 담합 정황도 원고에게 유리할 수 있어도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다. 이번에 보니까 여기 나왔던 내용 중에서 증거를 제시를 하는데 관련된 이메일이나 뭐 관련된 또 증거와 관련된 쪽에 수집을 해서 내는데 그게 많이 부족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자체적으로도. 그래서 이게 아마 나와서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면 또 3, 4년 걸릴 겁니다. 그런 쪽에서 그러면 약간 또 2030년도 부분에 29년 30년도 부분에 나오겠죠. 근데 그쪽에서도 나올 걸 가지고 미리 뭐 걱정을 하거나 관련된 쪽에서 뭔가 또 대규모 벌금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아직 뭐 다 하신 것처럼 많이 부족한데 거기다가 한마디로 제퍼리스가 한 얘기까지 겹치게 되면은 메모리 가격 즉각적인 정서가 없을 건데 내년엔 더 부족할 텐데 거기다가 가격 상승세도 하반기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걸 가지고 약간 애플이 여러 각도로 애플을 중심으로 해서 B2C 관련된 쪽들이 여러 각도로 막 태클을 거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방금 나온 뉴스 보다 보니까 레노버가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장기 공급 계약 했다고 하네요. 네, 2017년 8년까지 2년 동안의 LTA를 공급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뒤에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애플도 빨리 LTA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소식을 다룬 매체 자체가 그 찾아보시면 그 애플과 되게 유리한 기사들을 되게 많이 냈었던 그런 이력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보니까 같고. 이런 기사들을 이제 애플에서 이렇게 좀 뭔가 할 때 물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가가 하반기에 가장 그 부분이고 이번에 이제 연준에서도 FMC 회의 이제 워시 의장 첫 회의에서도 앞으로 물가를 계속 잘 체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드램 가격이나 메모리 때문에 이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걸로 이제 압박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애플 가격 안 그래도 비싼데 물론 이제 그 누구죠? 애플은 워낙 그 팬들이 있지 않습니까? 팬심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층이 두텁기 때문에 가격 올리면 살 수는 있는데 뭐 안 팔리면 물가 영향을 안 주는 거고요. 팔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격 10% 인상을 했을 때 데이터를 보면 물건이 좀 팔려도 물가 데이터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라는 데이터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물가 운운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부분은 참 저도 뭐 대표님 따라 그렇습니다. 다들 왜 속시원하게 얘기를 못하고. 그러니까 애플은 그러면 안 된다. 이거 가지고 물가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 이 제품 가격 올라가는 걸로.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이걸로 이렇게 막 휘둘리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물을 쏟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 좀. 그러면 이거 담합 소식 그리고 애플과 관련된 거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 대표님께서 또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으니까 오늘의 주요 모멘텀이 됐었던 그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또 어떻게 이게 전략화 투자 전략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좀 더 깊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 또 가장 큰 화두였었죠. 관련된 쪽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투자한다라는 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관련된 쪽들 보게 되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나오면서 팹을 이제 총 4개를 호남권에 구축한다 얘기가 나오면서 총 규모는 800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공시에 나온 금액하고 좀 다르실 거예요. 공시에는 삼성전자가 한 2,300조, 그리고 또 하이닉스가 뭐 1,000조 넘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총 관련된 쪽에서 지금까지
계획했었고 진행되는 과정과 추가적인 총 투자 금액을 얘기한 겁니다. 10년 동안 이어갈 쪽들을 그러다 보니까 금액은 차이가 있는데 메모리 펜만 관련된 쪽이다. 그럼 800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인프라는 우리가 하겠다. 전력, 용수 이쪽 물 쪽이죠. 이쪽은 우리가 하겠다라는 쪽들이고 인허가, 부지 그리고 인허가 관련된 쪽들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광주 전남 쪽에서 지금 에너지 쪽 관련된 쪽에서는 태양광 발전량 전국 1위, 해상 풍력 잠재력 전국 최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RE100 관련된 쪽의 달성의 최적지다라는 쪽에서 지난번 서해안 벨트 관련된 쪽에서 언급됐던 내용들이 다시 부각을 받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이어갔고 이번에 또 그러나 제2의 반도체 생산 기지로 부상이 되는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보게 되면 생산 기지가 패키징과 또 관련된 그러니까 직접적인 생산이 아니라 패키징 쪽과 또 약간 레벨 없던 선단 공정 쪽에 조금 더 가세가 되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알고 있는 팩과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소재 부품 기업들도 소부장이 거의 남행 쪽으로 이전하지 않을까라는 쪽들도 같이 연결되는 모습들이고 거기다가 반도체 생태계를 그러니까 설계, 제조, 패키징까지 같이 연결돼서 모두 다 같이 연결을 시키겠다는 쪽에서 기대감이 높은 모습들인데 그거 관련된 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현재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HBM 패키징 팹이 충청권에서 또 있죠. 용인부터 쭉 연결되는 천안 그리고 또 청주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다 보니까 그쪽에 진행이 되는데 추가로 서남권이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속도를 내겠다라는 쪽에서 기존에 5년 내 D램 생산 능력을 2배 내에 확대하겠다는 쪽들 계속 또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2030년까지 2배 하면서 좀 더 확대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용인 팹을 좀 완공을 단축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러면 여기서도 들어가는 돈까지 다 있다 보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금액까지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여기 보시게 되면은 부산의 8인치 전력 반도체 쪽에서 팹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즉 국가 균형 발전 계획 쪽의 한 축으로 보게 되면 그쪽까지 연결된다라고 해서 이쪽도 소외되는 거 아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피지컬 AI 이쪽도 이번에 삼성 쪽에서 조금 더 구미 쪽에서 강화시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휴머노이드 개발 쪽을 강화시키면서 로봇 생산 기지를 뭐 이제 전라도 새만금 쪽과 그리고 또 구미 쪽과 두 기지로 이어가겠다라는 쪽들로 보여지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게 이제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9년까지 8.4기가와트. 그래서 SK 울산 얘기 나왔던 부분이죠. GS 쪽에서 동해, 네이버, 세종 이런 쪽으로 해서 약간 축이 이렇게 갈라지는 축이 이렇게 올라가는 쪽이죠. 그런 쪽에서 1단계 구축하고 10기가와트까지 추가해서 총 18.4기가와트. 그래서 아시아 최대로 가겠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을 좀 키우는 모습들이 오늘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반도체 펜만 보게 되면 이렇게 뭉쳐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피지컬 AI까지 같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 균형 발전 쪽에 나오는 하나의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여기서 가장 큰 수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반도체 소부장이 아쉽게도 가다가 이쪽은 좀 올라 있네라고 해서 좀 주춤하긴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리고 또 전공종 쪽들은 약간 주춤할 수는 있었는데 의외로 자세히 보게 되면 좀 처졌던 소부장들은 오늘 또 번쩍번쩍 밑에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주가 위치에 따라서 바뀌어 있었다라고 보는데 소부장들이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무너졌느냐? 아직까지 뭐 무너지지는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여파들은 계속 또 아마 또 시장에서는 계속 또 확인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원익 IPS도 그렇고 뭐 다른 종목들도 이게 모멘텀을 못 받아가거나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동안에 좀 은근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은 오늘은 약간 소외를 당했고 그렇지 못한 횡보했던 종목들이 워낙 급등을 했었던 이슈인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궁금한 건 이런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온기가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한번 그러니까 그 국민성장펀드 때처럼 모멘텀으로 반짝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진짜 온기가 이렇게 넘어오고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도 잡힐 것으로 잡히는 시기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주가 측면에서도 좀 턴어라운드를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 연속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나온 발표가 숫자로 나오려면 하세월일 것 같은데. 아, 오늘에 나온 발표가 아니라 네.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이제 증설이나 아니면 네네네. 설비 투자를 발표한 지 이제 곧 1년이 돼 가니까 예. 여기에 따라서는 이제 실적도 잡히겠다. 그렇죠. 네. 그러면 오늘 같이 이런 정부 모멘텀도 나왔겠다. 그러면 사실 주가는 가야 되는 건데 네네네. 그 연속성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아, 네. 그 사실은 원래 하반기부터 반도체 장비주들은 이제 숫자가 이제 조금씩 들어오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때문에 사실은 최근에 주가가 좀 움직였던 부분도 네. 있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도 반도체 장비주들 투자는 SK 하이닉스 주가 움직일 때부터 같이 움직입니다. 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방향을 이제 추세를 돌렸다라는 것은 업황이 이제 돌아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반도체의 이 메모리 사이클이 최악에서 좋아지는 국면에서 이제 SK 하이닉스의 주가도 돌아서기 때문에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이제 업황이 돌아섰다는 이야기는 지금부터는 우리가 메모리에서 돈을 벌 거다라는 이야기고 그렇죠. 과거에 SK 하이닉스가 주가 돌아서고 돈 벌고 그다음 했던 부분은 항상 캐펙스 증설 투자였기 때문에 항상 SK 하이닉스와 우리 반도체 장비주들을 주가를 같이 그리면 오히려 SK 하이닉스와 주가는 동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뭐 특히나 전공정 장비는 앞단에서 이제 수혜를 받는 쪽이잖아요. 대표적으로 뭐죠? PSK 그다음에 뭐 SK 하이닉스에 특화된 기업이 또 시각 장비 쪽에서는 VM 같은 기업들이 있었고 뭐 이런 테스 같은 기업도 있고 이런 기업들은 최근에 시장 코스닥 시장이 좀 눌려 있다라는 우리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800선까지도 이렇게 800대까지 떨어지고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도 신고가를 계속 갔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그래서 아무래도 증설 이제 하기 시작하고 장비 들어가면 숫자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미리 시장은 이미 반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나왔던 뉴스는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땡기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약간 오늘 일부는 차익 실현 나오고 손바뀜이 좀 일어나는 그동안 오히려 오늘 반도체 투탑이 쉬었잖아요. 네. 삼성전기는 아침부터 한 2, 3% 계속 강했지만 네. 반도체 투탑은 오늘 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투탑이 쉬고 아침에 코스닥의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2차 전지와 바이오가 올라오니까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도 그동안 신고가를 갔던 종목들은 한 테포 쉬고 아까 민수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 소부장 쪽에서도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50% 빠진 종목들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 네. 보니까 눌려있던 종목들이 이제 한 번씩 툭툭 튀는 오늘은 그런 그림이 나온 것 같고 그 신용잔고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 토요일마다 이제 또 신용잔고를 정리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요거를 한번 오늘 새벽까지 흐름을 한번 그려보서 이걸 보여드리면 아까 찬집 그 빈집 표현을 해주셨는데 위에 파란색이 코스피 신용잔고입니다. 그냥 뭐 거의 어떤 기업들의 주가를 보여주던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반대로 노란색 그래프는 코스닥의 신용잔고의 흐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항 맞고 최근에 순식간에 주가가 신용잔고가 많이 줄어들면서 저 구간에서 반대 매매가 꽤 나왔다는 기사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에서 돈이 빠지고 뭐 기업들은 다 이제 코스피에 있는 쪽으로만 올라가니까 몇몇 종목들만 올라가니까 그쪽으로 돈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오늘처럼 이제 살짝 분위기가 센티가 이제 코스닥 쪽에서 이제 좋아지니까 빈집이잖아요. 지금 수급 쪽으로도 신용도 이미 최근에 좀 반대 매매 나오면서 좀 털렸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수급이 오늘 들어와도 뭐 10% 이상 움직인 종목들이 꽤 많죠. 탄력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서 저는 뭐 약간 요런 흐름이 만약에 반도체 탑2가 조금 기간 조정을 한다라면 그동안 올라갔던 장비주들도 좋은데 그들은 약간 기간 조정 같이 겪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이제 낙폭이 좀 컸던 종목도 오늘도 왜 바이오나 2차전지 낙폭 다 컸던 종목들이잖아요. 네네. 이들이 약간 이제 키 맞추기 흐름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대체 어디까지 언제까지 여기 이제 이어질지 모르는데 제가 그 여의도에 왜 코스콤 아시죠? 네. 그 예전 키움증권 맞은편에 코스콤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1층에 커피숍이 있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이야기 들어가나요? 네, 그 커피숍 명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홍보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커피숍에서 오늘 직원들하고 커피를 한 잔 이렇게 받았는데 네. 그 차가운 커피 겉에 이렇게 컵을 하나 씌워주잖아요, 종이컵. 네. 거기에 우리 코스닥 몇 주년이죠 지금? 30주년. 예. 30주년과 관련된 그 축하하는 그 컵의 이미지가 쫙 행사도 있잖아요. 이번 네네네. 주 후반에 IR도 있고 콘네드에서 행사도 있고 거래소에서 3일 동안 또 IR 행사들도 쫙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컵을 딱 받아들였는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30주년은 알겠으나 지금 최고치 대비해서 우리 코스닥의 지수는 거의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 뭐 세레머니를 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좀 더 분위기를 이렇게 하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포인트는 좀 보여놓고 네. 코스닥 1000위로는 좀 올려놓고 7월 1, 2, 3일 날 이렇게 행사하면 네. 그래도 조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축하도 좀 해주고 행사 때문에 코스닥 지수를 올린다고요? 아니 행사하는데 모양새가 안 나잖아요 지금 여의도 한복판에서 지금 코스닥 30주년 행사한다는데 무슨 소리 하시나 싶었어. 네. 그러면 행사 안 하니 못하는지 네. 분위기가 그렇죠. 그래서 아니 뭐라도 하나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는 심정으로 네네. 어째 코스닥이 이 반등이 어디까지 일어날지 모르는데 네. 이번 주에 1, 2, 3일 날 코스닥 30주년 행사가 여의도에서 있는데 네. 제발 그때까지라도 네. 반등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 네. 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의 공식적인 그 모멘텀인 거죠. 아닙니다. 커피숍에서 아니요. 커피숍 모멘텀. 이건 저희 회사 저희 하우스비도 아니고 저희 프라임 클럽도 아니고 이건 저희 개인적인 그냥 완전 그래서 바람이 바람. 네, 바람 코스닥이 좀 더 이렇게 한 번 더 치고 한번 나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그냥 드린 겁니다. 그러게요. 참 이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거의 어느 순간에 시장에서 천스닥은 그냥 깔아두는 거였고 그러니까요. 더 올라갈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뭐 3000스닥까지 그래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너무 급격하게 이렇게 빠져버리다 보니까 좀 맥이 풀린 감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수급적으로 사실은 28조, 29조 정도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약간의 스탠스는 시장의 스탠스는 약간 그 B2를 조금 이제 자제하자라는 약간 그런 이제 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코스피를 어쨌든 더 높은 가격에 누가 이제 주가는 사줘야 네. 시원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미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와서 좀 찬집이라면 얼마나 더 강한 임팩트와 뭐 모멘텀과 수급이 좀 들어와줘야 여기서 더 치고 나가는 그런 그림이 될 텐데 그 부분을 이제 다시 재정비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의 또 시간은 또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라도 코스닥 좀 올려주세요. 그때까지라도 좀. 대표님 좀 올려주세요. 제가 저 거기서 커피 안 마셨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커피 좀 사주세요. 예. 아니, 대표님이 코스닥 매매를 하셔야지. 네. 매매하시면 올라가죠. 내가 뭐 지금까지 계속 매매하다가 네. 혼남 많이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예. 그래서 이제는 좀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는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코스닥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빠지면서 저희가 너무 한숨과 네. 애환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약간 자포자기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 뭐 오늘 보니까 시간외로 저 에코프로 BM이 막 상한가 들어가고 그래요. 네, 이제 그만큼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강하게 돌리려고 하는 의도는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시장이면 여기까지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상황들이 수급이 워낙 또 쏠림들이 강하다 보니까 나오는 과정들이고 그래서 또 아까 말씀 잠깐 드렸듯이 내일까지 코스닥 시장이 그래도 삼성전자가 외국인들 SK하이닉스 쪽에서 리밸런싱이 계속 나오면서 물량은 계속 무거울 거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훅 하고 약간 빈틈을 노리는 매매가 들어왔다고 하게 되면 뭐 내일 정도까지는 일단은 올라갈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또 딱 올려놓고 7월 1일 행사하면 되지 않나 싶어서 그게 또 맞아지네요. 7월 1일부터 또 빠지면 또 올려놓고 빠지면 안 되는데. 아무튼 조금 더 힘내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대체로에서 상한가는 왜 그런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까 들어올 때 찾아보다 보니까 와.
뭐 아까 뭐 소송 얘기 뭐가 잠깐 나온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무슨 뭐 캐나다에 뭐 이제 뭐 법적 고발 뭐 청구를 했다. 네. 캐나다 업체에 뭐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뭐 1,500억 청구했다 그런데 왜 에코프로가 상한가를 가죠? BM이 나온 얘기인데. PM은 24% 여기도 급등이긴 한데 네. 와. 오늘 보니까 또 그런 거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저 어떤 법인 쪽에서 네. 약간 공매도 관련된 쪽에서 쇼커버링 많이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뭐 잡히는 물량들이 나오면서 매수로 잡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강하게 들어왔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아 근데 그러면 막 장기적인 막 그런 자금들은 아닌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일단 그렇다 하더라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도 같이 한몫을 했다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쇼 커버링이 강하게 이어졌다고 봐야겠죠. 그건 또 이것도 반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그들도 쇼 커버링 통해서 약간 또 확정 짓고 확정 짓고 하다 보니까 그런 변화도 있었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그러면 이런 소부장 관련해서 아니면 코스닥 종목 관련해서 우리가 주로 이제는 반도체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외에 얘기 나온 김에 2차 전지나 혹시 로봇 쪽으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왔었던 그 메가 프로젝트에도 2차 전지나 ESS 관련된 것 모멘텀들도 충분히 있었으니까요. 이 산업군에 대해서는 팀장님 좀 어떻게 보시는지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가져가세요? 취재 의견이요? 투자 의견. 아 투자 의견. 저는 취재 의견이요. 좋습니다. 발음이 한줄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로봇 쪽으로 이거를 이제 2차 전지를 보려고 하면 로봇의 센티와 투자 심리가 되게 이제 강할 때 네. 사실은 로봇에도 그러면 2차 전지 이제 들어간다라고 이제 형성이 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뭐 그 로봇 관련주들이 오래간만에 이제 상승을 주기는 했습니다, 그죠? 네, 로봇도 뭐 피지컬 AI 투자 이야기 나오면서 네, 분위기는 만들었으나 조금 이제 상반기에 그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강했던 때보다는 왠지 뭐 한 템플 좀 약간 꺾인 듯한 그러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서 로봇에 들어가는 우리 2차 전지 배터리를 가지고 모멘텀을 만들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건 이제 로봇이 강할 때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스토리이기 때문에 다만 내년도 정도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뭐 양산 이야기들은 어쨌든 서서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버스턴 다이내믹스도 뭐 공장에 투입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지연되고는 있으나 뭐 그쪽 부분도 이제 진행된다면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2차 전지 내에서 수요 중에서는 로봇도 일정 부분은 뭐 조금씩 이제 차지하는 그런 포지션은 될 것 같아서 뭐 최악의 이 뭐라 해야 되나요? 업황은 좀 막아줄 수 있는 그 약간의 역할은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로봇 쪽에 계속 성장을 하면 그것보다는 뭐 아무래도 아까 앞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2차 전지 쪽을 본다라면 그래도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이 메인이기 때문에 ESS 관련된 부분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뭐 이 자료를 이제 열어놨는데 오늘 발표 나고 난 다음에 오후에 그 발표 이후에 모든 지금 방송국 TV를 드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력과 용수 같은 부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한다라는 뭐 구체적인 이야기가 좀 없었지 않나 뭐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 오늘 주요 장관들이 다 발표를 PT를 했지 않습니까? 네. 기후부 장관께서도 했고 국토부 장관께서도 했고 그다음에 산업통상부 장관께서도 하고 뭐 다 이제 했는데 메인은 어쨌든 아무리 공장을 이제 투자를 우리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이게 되려면 기초 인프라가 저는 준비가 되어야지만 결국에는 이거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반도체든 AI 데이터 센터든 모든 것의 기본은 전력 먹는 하마니까 이게 준비가 돼야 그다음에 그다음에 장비 아까 우리 이야기하신 전공정 장비들하든지 클린룸 만들어서 그 전에 뭐 들어가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사실은 진행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그 자리에서 본인께서 책임지고 요거는 끝까지 챙기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신 이유가 요게 안 되면 속도가 안 나거든요. 뒷단이 다 속도가 안 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진짜로 잘 그렇게 속도감 있게 가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원전 몇 개에 맞먹는 전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과연 이제 요게 되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나와 있는 한국전력에서 발표한 자료라서 제가 이미지로 만들어 온 거거든요. 네. 지금 전남 여기가 21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전력의 자립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경기도는 59.2잖아요. 그러면 100%가 돼야 내가 만든 전기를 가지고 내가 소비를 하는 거고 100이 안 되면 딴 데서 내가 끌어오는 경기도는 거의 한 40을 끌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 밑에서 강원도에서 뭐 경북에서 뭐 이렇게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여기는 자립도는 꽤 높은 수준이다. 그게 이제 당연히 아시겠지만 재생에너지가 좀 다른 지역보다 많은 편이고 그죠. 근데 오늘도 제가 오면서 아까도 계속 이게 뉴스들을 보니까 여전히 간헐성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분들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부분들은 발전량이 날쭉한데 이거 반도체는 24시간 전기가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데 자칫 잘못해서 이거 끊기면 엄청난 막대한 손실을 본다라는 것은 다들 반도체 팹에서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는 재생에너지는 하되 이것만으로 안 되니 근처에 있는 원전도 수명을 한번 다시 체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LNG 가스도 좀 쓰고 모든 거를 총동원해서 이쪽에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어쨌든 더욱더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신재생 쪽이다 보니 그쪽이 이제 좀 부각이 된 부분들이 있고 ESS는 당연히 뭐 재생에너지가 많이 전기를 생산할 때도 있고 날씨에 따라서 덜 생산할 때도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 건 저장해놨다가 이거 써야 되니까 아무래도 2차 전지에서 지금 전기차에서 빠지는 부분은 ESS에서 보강을 해주니까 이 부분도 만약에 뭐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된다라면 ESS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좀 2차 전지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요는 좀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는 이제 생겼는데 주가도 반응을 해줄까요? 일단은 오늘 반응을 했고요. 오늘 반응을 했고 제 생각에는 이거 지금 투자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막 우리가 이제 그 삼성과 SK의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고 특히 오늘 중요한 이야기 나온 게 다른 지역과 다른 전기요금을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이코르가 경쟁력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네. 수도권에서 공장을 지어서 전기 돌리는데 100원이 든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하면 50원에 전기요금을 만들어주면 그것만으로 50원에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네네. 네, 그걸 이야기해준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되는데 저는 이게 제대로 되려면 다음 달에 있을 이제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KGX라는 이제 그러니까 한국 녹색 대전환이라는 정책 발표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금융적으로 뭔가 실질적인 지원 발표가 나오면 시장에서는 지금은 반신반의하면서 조금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은 그냥 단기 이제 모멘텀 정도로. 근데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자금 지원 방안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판 IRA까지 발표가 돼서 배터리랑 태양광이나 뭐 이런 기업들한테 보조금 세액 공제까지 이야기가 나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 로드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반신반의하셨던 분들도 약간의 그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좀 더 이제 신뢰를 가지고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직은 뭐 지금은 오늘은 모멘텀으로 뉴스로 이렇게 움직인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주가로서 움직이려면 다음 달에 있는 정책 발표도 같이 좀 체크를 하면서 계속 좀 트래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반도체나 로봇이나 관련된 산업들도 있지만 그것을 밑바탕에서 받쳐줄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전력 문제가 될 테고 그 전력에 대한 모멘텀들에 대한 설명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전력기기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자체적으로 모멘텀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또 뉴스가 하나 나왔던 게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물론 한시적이긴 합니다만은 대형 변압기에 대한 관세를 하기로 했다라는 뉴스들도 나왔으니 그러면 이제 전력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나왔던 뉴스가 대형 변압기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그래도 전력 설비 쪽들이 그나마 좀 훈풍이 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28일 날 개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시적이긴 하겠지만 얼마나 그들이 급한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수요는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송전망 교체 시기까지 맞물리다 보니까 지금 본격화되고 있고, 근데 지금 리드 타임이 이 기사에서는 최소 3년에서 4년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난번 1분기 때 실적 발표한 쪽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 5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리드 타임은 생각보다 길어 있다. 그 이상으로까지 가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줬을 때 이렇게 되고 있는데, 받은 잔고가 있는데 관세까지 인하된다. 그러면은 바로 여러 가지 수익성 측면 쪽에서도 바뀔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만큼 해줄 수 있는 데가 지금 없죠. 예, 그런 상황 쪽에서 그만큼 역량이 있는 과거에 나왔던 이제 멕시코 쪽이나 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관세도 그렇고 영향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초고압 변압기 쪽에서는 그래도 한국이 제일 낫겠다는 쪽에서 나오는 변화라고 보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송전망 계획이 이번에 캘리포니아 쪽에서 10조 규모가 계획을 승인했는데, 이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국내 기업들이 좀 빠르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오늘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그리고 또 빠르게 주가 상승폭이 큰 종목 중에 하나가 LS 일렉트릭입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송배전 쪽에서도 벌써 미국 업체들과 그리고 또 빅테크 기업들과 손잡은 게 있기 때문에 올해 계속 수주잔고 늘어나는 모습들까지 본다 보면 이런 것들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초고압 변압기 쪽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쪽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벌써 수주잔고 맞춰놓은 쪽들은 효성중공업입니다. 그런 쪽들이 이번에도 보다 보니까 초고압 변압기 쪽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과의 격차를 더 벌리겠다라고 하는데, 벌써 수주잔고가 6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765kV 쪽에서는 앞서가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그러면 당연히 수주잔고가 높은데 거기서 수익성까지 반영한다. 그러면은 훨씬 더 실적 차이가 벌어질 수가 있다. 이런 쪽들도 보면서 물론 다 많이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는데 중요한 자리 쪽에서 그래도 지지권을 잘 마련했다는 쪽들의 전력 설비 쪽들도 한번 눈여겨볼 때가 됐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두 분께 모두 좀 여쭤보긴 할 텐데, 뭐 효성중공업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전력기기 종목들이 좀 부침이 좀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고점을 찍고 많이 하락하기도 했기 때문에 전력기기에 대해서 이제 기회비용을 감안하고서라도 투자하는 것이 맞나라고 이제 약간 좀 소위 그 현타 오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전력기기는 스토리는 그대로 있고 항상 좋은 뉴스들은 계속 나오는데 주가 변동성도 크고 좀 지금은 약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요한 시점에서 이탈하느냐 마느냐까지 와 있는 상태여서 전력기기에 대한 투자 의견이 어떤지도 좀 약간 궁금하긴 합니다. 혹시 관련해서 팀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 또한 그 영향 아닌가 싶습니다. 수급 쏠림. 저는 뭐 같은 스토리 안에선 결국 결국에는 그 부분 영향이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결국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 수급의 그 스토리가 어느 정도 이제 목에 차야, 그러니까 지금은 성장도 좋고 밸류도 싼 종목이 반도체 섹터라고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변압기도 성장은 좋습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으로 놓고 보면, 물론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비교하면 뭐 저쪽도 원래는 변압기도 시클리컬이었어요. 그렇죠. 그죠? 이 한 3년, 5년 전만 하더라도 HD 현대일렉트릭이 바닥에서 움직이기 전에 실적 안 나와서 대부분의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계산 방법을 보면 BPS에다가 PBR 곱해서 계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이제 수주 터지면서 숫자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한 2년 전부터 해서 이제 PER로 바뀌면서 멀티플이 20배, 30배씩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었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회사도 성장을 하고 있으나 이쪽은 성장도 엄청 잘하는데 밸류가 싸니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가면서 저는 이쪽도 약간 그런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섹터가 저는 전력기기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로 인해서 나머지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손해보는 쪽이 많기 때문에 그럼 이쪽이 언제 좋아질 거기보다 여기가 어느 정도 갔을 때 다른 쪽을 이제 쳐다보게 될까, 저는 그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의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저는 만약에 마이크론이 15배 정도를 시장에서 이익 대비해서 평가를 만약에 받는다라면 똑같이 되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을 무시하고요, 그냥 무시하고
미국의 마이크론 15배 정도를 받는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LTA라든지 이번에 SCA 같은 이런 좀 더 타이트하고 뭔가 구속력 있는 이런 계약들을 마이크론이 많이 보여줬잖아요. 발표를 하고. 예. 그러면 15배까지는 못 받더라도 우리나라 반도체 투탑이 10배만 받으면 뭐 앞으로 1년 뒤에 벌어들일 이익이 EPS가 삼성전자가 한 5만 원 정도 대가 되고 SK하이닉스는 30만 원대거든요. 그 10배 곱하면 이제 뭐 한 50만 원, 그래서 360만 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 정도가 가야 일단은 이 형들이 일단 반도체 1, 2 형들이 퍼 10배 정도 수준으로 가면 10배면 이제 좀 온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시장에서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빠져 있는 큰 섹터들도 이렇게 이제 좀 눈길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살려고 했던 돈들이 아니면 일부 좀 팔아서 이제는 고점 대비해서 많이 예를 들어 전력기기가 고점 대비해서 절반 정도 빠져 있어. 그러면 뭐 가격적으로도 차트적으로도 부담이 없고 하니까 이거 업황이 문제가 없고 2분기 실적도 괜찮아. 근데 주가만 빠졌네? 이러면서 이제 수급이 좀 옮겨갈 수 있는 부분이지. 그게 아니고 여기도 계속 PR 7배 뭐 전후 왔다 갔다 하고 반도체 쇼티지고 더 좋은 상황이라면 굳이 다른 거를 보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어느 정도 목에 차고 해야 밸류에이션이 저는 다른 섹터 쪽에 옮기가 좀 더 지금보다는 옮겨가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아서 그 시기가 이제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스토리 안에서 반도체 탑2가 부담스럽다면 전력기기 사라라고 전략이 나올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차별화가 좀 되는 것 같아서 그렇죠. 여기에 대한 답답함을 좀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력기기에 대해서는. 혹시 전력기기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전략 짜고 계세요? 네, 그래도 갖고 있어 볼 만한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뭐 비중을 그렇다고 막 늘리기도 못하겠고 물리셨다고 하게 되면 일단 기다려볼 그럴 섹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탑2 이쪽도 탑2면 효성과 LS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을 많이 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러니까 항상 실적이 그 고퍼에서 저퍼로 돌아가는 과정을 얼만큼 빨리 보여주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의외로 눈길이 가는 게 이번에 나온 실적 전망치와 함께 나온 리포트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눈에 띄는 게 한일전기입니다. 이 회사가 의외로 빠르게 그러니까 공장을 늘렸던 부분들이 내년까지 들어오는데 그것까지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더 증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것까지 반영되기 시작하게 되면 올해 좀 더 빠르게 실적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그런 생각보다 이제 고퍼인 줄 알았는데 실적 뚜껑이 열었더니 생각보다 좋아서 빠르게 저퍼로 바뀌는 과정들이 나오는 회사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의외로 지금 L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이것도 종합 전력 백화점인데 한때 이 회사가 좀 덜 저평가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IPO하면 어떻게 해? 라고 했던 부분들이 일단 그거 넘어가게 되면 그대로 받아도 그렇게 부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것들도 이제 서서히 실적 시즌에 또 가시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잘 찾아보면 그래도 이런 때 그래도 버텨보겠다 하는 종목들은 결국에는 올라오겠죠. 그런 쪽에 무게를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력기기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어떤 걸 할까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짤막짤막하게 뭐 깊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SK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 같은 경우 오늘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하락 뭐 의견들도 있었고 근데 주가는 또 급등을 했고 이런 석유화학 쪽으로는 투자 의견 여쭤본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짤막하게만 두 분께 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석유화학 쪽으로는 혹시 팀장님께서 이거 팔로우본 좀 하십니까? 요즘에 관심권에. 원래 저는 그 S-오일 같은 경우를 이제 좋게 좀 봤었고요. 네. 근데 이제 주가가 상당 부분 한번 슈팅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한 17만 원 정도까지 올랐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사실은 좀 관심 있게 봤었던 구간은 뭐 6만 원, 7만 원 있을 때 사실은 좀 소외돼 있을 때 관심을 가지고 좀 봤었고 왜냐하면 정제 마진은 되게 좋아지는데 주가는 계속 눌려 있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봤었던 부분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 시설을 계속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원유를 가져와도 이거를 정제할 때가 점점 줄어드니까 네. 이 정제 마진 자체가 글로벌리 계속 좋아지는 그런 그림인데 주가는 역사적으로 눌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한번 좀 재미는 없지만 사실은 뭐 SOE 같은 기업들을 우리가 배당 관련된 부분들은 좀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되게 그거를 뭐 변동성 있는 주식으로 잘 보시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정제 마진이라는 부분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왔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중동 이란 이슈로 유가도 튀는 바람에 이제 슈팅이 나왔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또 뭐 한 10만 원대 초반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정제 마진은 최근에 좀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유가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배가 지금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원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원유들 쏟아지는 원유들을 정제할 수 있는 정제 설비 자체는 없어요, 여유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크랙 마진은 계속 여전히 좋은 상황이긴 한데 이 모멘텀 측면에서 또 이것도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로 또 연결되는데요. 아니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그쪽으로 굳이 여기까지 볼 정도의 SOE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화학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정말 오랜만에 SO일 지금 검색해서 차트를 봤는데 되게 딴 세상 차트네요. 그렇죠. 네. 네. 한번 갔다가 다시 이제 내려와가지고 아니, 내려온 것도 내려온 건데 이렇게 다이나믹한 시장에서 이렇게 슬로우하게 우하향을 재미없게 하는구나. 근데 최근에 뭐 한 100여 개? 네. 좀 넓힌다고 하면 한 200여 개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고점에서 작게 빠진 종목이 한 20-30%, 많이 빠진 종목은 40-50%씩 다 빠지는 그런 상태라서 사실은 이 종목의 문제는 아니죠. 네. 네, 맞아요. 석유화학 종목 그다음에 오랜만에 SO일도 나왔는데 1분인데 네. 언제 말이 좀 있으실까요? 정유화학이요? 네. 사지 마세요. 이건 어려워요. 예, 매매하기 어려운 종목입니다. 올라가면 팔아야죠 그냥. 네, 알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올라오면 팔자. 워낙 이제 집권가에서도 좀 안 좋은 사인들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계속 이연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투자 의견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두 분과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민정기 팀장,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